우리 아이들을 자유주의 관점보다 보호주의 관점에서 좀 보는 입장이에요. 청소년 성욕구에 대해서 뭐 풀어주자, 인정해주자. 만약에 혹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때, 혹은 학교에 소문이 났을 때 겪는 힘듦, 과정은 온전히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이더라고요. 질문도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게 음경이야, 이게 음수냐, 출산은 이렇게 해, 어떻게 나와, 폐상이 좀 무너진 느낌이었다? 혹은 부모님이 날 더 이상 안 사랑할 것 같다, 징그러워할 것 같다. 가해자한테 사고 요청해서 자백 받아내고는 이시은의 와이미 TV. 오늘은 달리는 댓글들에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린 네네. 의문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딱 훑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Q&A. 네, 오케이. 가지고 왔어요. 댓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무균은 무균 상태인데 문제가 되냐? 무균에 가깝다. 맞죠? 그러니까 무균이기 때문에 뭐 생존할 때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죠. 근데 완전한 무균으로 좀 보기 어렵다. 소변에 이제 세균 일부와 박테리아가 음경 쪽 안에 남아있는 잔류 형태가 되면 치구나 이제 지선에서 나온 물질과 만나서 박테리아 증식 내진 세균의 증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귀두포피암이라던가 요로 감염이라던가 이런 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물질 때문에 염증 유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관리해주는 거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 기름도 뭐 그렇게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최대한 걷어내 주는 게 좋잖아요. 모공을 막을 수도 있고 이게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소변도 그 자체가 너무 더럽다라는 표현보다는 세균 증식, 박테리아 증식일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관계를 불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만 16세 미만은 성적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성적 동의 의사를 보지 않는다. 즉 16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 19세 이상인 자가 어떠한 말을 통해서 동의를 구하더라도 그 동의는 인정받지 아니하므로 그 성인은 처벌이 될 거다. 이거를 이제 위법적이다, 불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맥락 설명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이제 나온 부분이에요. 이걸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딱 바로 불법이라는 그 워딩부터 키워드부터 던졌냐면 우리 아이들을 자유주의 관점보다 보호주의 관점에서 좀 보는 입장이에요. 청소년 성욕구에 대해서 뭐 풀어주자, 인정해주자,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 차라리 콘돔을 나눠주는 식의 교육을 하자도 있지만 아직은 아이들이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성적인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경험에 대한 선택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정적 정보와 제한되는 일부의 자기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인지 다소 불리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판단하지 않도록 유보하고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좀 보듬어주는 울타리를 제시해주자라는 보호주의 관점이 있다면 철저하게 후자 쪽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을 때 혹은 학교에 소문이 났을 때 혹은 이게 나에게 안 좋은 그 라벨이 됐을 때 겪는 힘듦, 과정은 세간의 평가는 온전히 그 아이가 감당해야 될 몫이더라고요. 성교육 강사도 책임지지 않고 부모도 책임져주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주의 관점을 갔으면 좋겠고 꼭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도 학교에서 뭐 성관계했다, 스킨십 했다라고 말이 돌면 뭐 과도한 이성교제, 뭐 심지어 풍기문란 이런 걸로 막 벌점을 매겨서 계속 벌점을 누적시킨 다음에 전학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막 2차, 3차 가해를 해서 너 이거 했다며, 뭐 탈의실에서 뭐 했다며, 너 누나랑 어떤 오빠랑 룸카페에서 뭐 했다며 이런 식으로 2차, 3차 가해가 일어나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무너뜨려버리는 과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을 잃게 되는 많은 피해가 오게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법 외에도 본인을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최저선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해외 미디어 교육과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자,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 선, 우리나라에도 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혹은 기숙학교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스마트폰 그 미디어 매체를 쓸 때는 항상 동의서를 구하고 그 서류를 내고 그 빌려가서 쓰고 또 반납하고 혹은 아예 미디어 기기를 안 주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고1 때 풀어주는 미디어를 그때 사용을 허가해주는 분위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암묵적인 동의도 있어요.
있어야 되고 제도도 좀 돼 있어야 되고 문화도 돼 있어요. 그래야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는 그럼 고1 때까지는 굳이 스마트폰 주지 말자 내지는 미디어 교육을 동반하면 그러니까 뉴스에 대한 비판, 가짜 뉴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레거시 미디어랑 뉴 미디어에 대해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런 미디어를 좀 풀어주자 이런 인식이 좀 공유가 돼야 우리 아이들도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부모님들도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효과가 있더라.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유튜브를 왜 보지? 이 유튜브 좀 불편한데? 선정적인데? 이 SNS 좀 이런 문제가 있네? 이건 재밌는데? 이건 편리한데? 주체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초6, 중1 때 거의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학교에서 패드도 나눠주고 근데 그런 이제 수단은 주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나 쓰는 방법 어떻게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좀 부재한 것 같아 아쉽고요. 정규 과목화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몇 년 걸릴 것 같고 그게 일선 학교에 혹은 아이들이 효능감을 느낄 만큼 현실감 있는 교육이 되려면 자리 잡는 데는 좀 수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교육에 대한 안 좋은 감정으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이제 당장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교육의 형태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다. 자극적인 콘텐츠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려고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는 네이버 뉴스 기사에서도 댓글을 거의 없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에서 뜨기보다는 네이버 기사, 카카오 기사 다음 기사를 보다가 밑에 혹은 오른쪽에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아웃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뜨면 거기에서 좀 선정적인 게 많이 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언론사 홈페이지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나름 검열도 하고 조절할 노력을 한다. 근데 그게 타고 넘어가서 외부 사이트로 연결이 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X 잘 안 눌리는 이 뭐야 이 광고 막 이 야한 그림 뭐야 뭐 이런 것들이 뜨는 곳이 그런 매체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는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을 봐. 그리고 네이버에서 메인 기사만 봐. 카카오에서 메인 기사만 봐. 그리고 호기심 있는 주제나 이런 건 검색을 해서 봐.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을 해서 뜨는 그 조금은 큐레이팅 된, 좀 게이트 키핑이 된, 좀 어느 정도 걸러진 그걸 봐라 라고 가이드해 주시는 게 좋다. 그냥 네이버 하지 마, 카카오 하지 마, 웹툰도 그냥 보지 마 보다는 이런 정확한 가이드를 좀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제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웹툰에서도 일부 좀 폭력성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저나 부모님 입장에서 보기에 피 칠갑이 돼 있고 너무 폭력적이고 심지어 성관계를 연상시킨 듯한 묘사 혹은 성매매나 마약을 묘사하는 듯한 언급하는 듯한 내용이 있기도 하거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를 다 막기는 좀 어렵고 노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저나 이제 기관들에서 포털에 혹은 공론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초5 미만에서는 뭐 안 보게 하는 게 좋지만 초6, 중1은 솔직히 아이가 본인 걸로 안 봐도 친구 걸로 보기 때문에 아예 막는 건 좋지 않다. 그나마 그래도 좀 걸러지는 네이버, 카카오에서 좀 인기 있는 명망 있는 평가를 좀 많이 받은 이런 웹툰 위주로 보자라고 해보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저희가 소그룹 교육하게 되면 어떤 웹툰 보는지 애니 보는지 체크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참교육이요, 싸움 독학이요, 외모지상주의요, 뭐 뽀로로요, 귀멸의 칼날이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 그중 요건 괜찮고 요건 좀 위험하다. 요거는 선 지켜서 봤으면 좋겠어. 뭐 유튜브 채널에서 장삐쭈, 짤툰 이런 영상툰 봐?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욕이 좀 많이 나오긴 해.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봐. 이런 가이드를 직접 실제로 해주거든요.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과 출산을 할 때 또 다른 성교육 전문가분들이 설명해주려고 하는 어느 정답을 맞춰요? 성이 정답이 없어요. 미디어도 그렇고 입맛도 그렇고 운전 스타일도 그렇고 뭐 정답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강권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이가 물어오면 엄마 어디는 어떻게 생겼어? 남자 거기 여자 거기 어떻게 생겼어? 라고 물어오면 저도 정확한 명칭을 대고 책을 보여주면서 이러이러해 라고 설명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이가 이렇게 물어오지도 않고 성이나 미디어에 대한 표현 예를 들어 뭐 좀비 영화도 당연히 못 보고 신비 아파트 이런 것도 보면 너무 무서워해. 거기서 장면들 막 눈 부릅뜬 사람도 참 무서워해. 이런 아이의 성향이나 감수성이 있는데 질문도 안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게 음경이야 이게 음수냐 출산은 이렇게 해 어떻게 나와 피가 이만큼 묻어있고 뭐 골반이 어떻게 되고 막 뭐 죄양절개는 어떻고 이런 설명들이 아이 입장에선 좀 일부 아이들이 저한테 그랬는데 세상이 좀 무너진 느낌이었다 혹은 부모님이 날 더 이상 안 사랑할 것 같다 징그러워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내 깨끗한 몸에 이딴 게 난다니 너무 무섭고 두렵고 눈물
눈물 난다 이런 반응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항상 배제하지 말고 조심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학습자인 아이가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보여주기도 하지만 안 보여주기도 하고, 보여줄 거면 최대한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해서 접근해 내셨으면 좋겠다. 이게 막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워요. 아이의 성향, 상황 이런 것들 면밀히 봐야 되고 계속 체크하고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여력이 안 되면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괜히 막 센 거 보여주고 부모님의 언어대로 아 이게 고추야 소세지야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라고, 굳이 안 보여주는 게 낫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어주면 대답을 하시고 필요하면 저희가 그 상황을 봐가면서 부드럽게 단계별로 표현하겠다. 아빠가 바꿔 나오는 건 어떻게 하나요? 좋지 않다. 아빠가 벗고 나오면 아들도 따라 벗고 나오고 딸도 따라 벗고 나오고, 이게 나중에 애인한테 나가서 혹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가서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인지가 되면 사건화 될 수 있다. 밖에 나가서 우리 애가 애인한테 혹은 여친한테 남친한테 성적인 노를 들으면 늦다. 사건이다. 데이트 폭력이다. 스토킹이다. 성추행이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아빠는 엄마를 여자로서 존중, 엄마는 아빠를 남자로서 존중하면서 입고 나오는 게 좋다. 아들이랑 딸이랑 따라하지 않게, 벗고 나오는 거 따라하지 않게 입고 나와달라. 속옷이랑 티셔츠 정도 입으셔라. 아니면 가리고 방으로 호다닥 들어가려고 노력이라도 해주셔라. 네, 오늘 이렇게 Q&A에 대해서 몰아서 답변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 이런 시간 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저희 쪽에 궁금한 거 보내주세요. 저희가 영상화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을 좀 이메일 회신을 드리던가 아니면 답변을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안하고 있어요. 많은 성원, 질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